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8월 2일 날씨입니다. 오랜만에 최고기온 91도까지 치솟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최저기온 70도입니다. 8월 3일 날씨입니다. 하루 종일 흐린 날씨 보이며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고기온 79도, 최저기온 70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종무 보도본부장의 주요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화요일 뉴욕 일원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에 실린 주요 로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탑은 기습 우박 폭우 피해 속출이라는 제목입니다. 특히 퀸스와 네소 경계 지역을 집중 강타했다는 소식인데요. 어제 오후 4시쯤 뉴욕 일원에 폭우와 우박이 쏟아져서 차량이 파손되고 일부 고속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박의 크기는 골프공만 한 것으로 퀸스 리들렉과 네소 카운티 일대를 강타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차량 파손에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신호 시스템이 2차례 번개에 맞아서 시설이 마비되면서 1시간여 동안 기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왼쪽에는 골프공 크기만한 우박의 사진과 또 파손된 차량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저지 테너플라이 등에서 위장전입 뿌리 뽑는다. 그런 제목입니다. 뉴저지의 주요 학군들이 기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확인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위장전입 제보자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한인 학생이 약 20%를 차지하는 테너플라이 학군은 지난달 말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등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재등록에는 위장 전입 가정이 자발적으로 타 학군으로 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또다시 허위 서류로 등록하다가 적발된 학생은 퇴학 조치와 함께 재학 기간 동안의 학비를 벌금으로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학군들이 위장 전입 학생 색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경제난 속에서 교육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뉴욕 시내에 8,000개 식당이 벌금을 면제받았다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군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위생등급제 실시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와 같은 처치를 했는데요. 올 상반기 동안 뉴욕시 식당 3곳 중 1곳은 위생검사에서 벌금이 부과됐더라도 이를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생검사에서 A등급을 받은 그런 업소들입니다. 뉴욕시장이 어제 식당 위생 등급제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 1월부터 최근까지 A등급을 받은 8천여 개 식당 업주는 벌금을 면제키로 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벌금을 면제받는 식당은 뉴욕시 식당의 3분의 1에 해당되고 이들이 면제받는 금액은 총 3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장은 깨끗하고 안전해져서 뿌듯하다. 시민들의 90%가 지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권영건 현 이사장의 연임이 확정적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연임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권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안으로 확정 사실이 발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권 이사장의 연임을 반대해온 일부 재외동포 학계와 미주 한인 원로 정치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오늘 일면탑은 2011년도 코리안 퍼레이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는 제목입니다. 10월 1일 아메리카 애비뉴, 6 애비뉴죠. 200개 단체 참가 목표. 그랜드 마샬로는 쿠오모 주지사와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도 한국 전통 탈춤과 취역대 행렬 등이 선보이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내년으로 다가온 여수 세계 박람회 홍보단이 대규모로 참가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총 참가 단체 목표가 200개 정도이고 그랜드 마샬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연방 상원 의원 찰스 슈머 그리고 진리 브랜드 의원 등이 섭외 대상으로 참석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는 야외 장터가 뉴욕 한인의 책임 운영하에 마련돼서 전통 먹거리와 국악, 민속, 무용,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 K-팝 경연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 펠팍의 첫 부시장이 탄생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제이슨 김 현 시의원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시정부는 이달 16일 열리는 펠팍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타운 내 첫 부시장제 도입과 아울러 부시장 인준과 취임식을 함께 거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 역시 펠팍 지역 소식입니다. 교통위반 재판이 급감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펠팍과 포트리 타운 법원에 접수된 재판 건수는 각각 2만 4천 건과 4만 8천 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접수된 3만 1천 건과 4만 9천 건보다 약 24%와 3%가 감소했습니다. 펠팍은 형사재판이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교통 및 주차 관련 재판이 무려 24%나 줄었다고 합니다. 포트리는 전년 대비 형사재판이 1% 늘었고 교통 및 주차 관련 재판이 4%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163건으로 전년도 기록인 215건보다 무려 24%가 감소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플러싱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간판 영어 표기 의무화를 저지한다는 그런 제목인데요. 플러싱 상인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권의 특성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퀸스 한인회와 유니온 상가 번영회 그리고 아주인 평등회가 어제 유니온 상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영어 표기 의무화 법안의 입법화에 맞서서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스 한인회와 유니온 상가 번영회는 지난달 28일 새벽 발생한 플러싱 공영주차장 인근 한인 상점 낙서 피해 사건이 혹시 인종혐오 범죄가 아닌가 하는 연관성 여부에 대한 수사도 아울러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8월 2일 화요일 지역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청사와 자매 결연을 맺은 경상남도 합천군 고등학생들이 지난 주말 버겐 카운티 청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웠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청사와 자매 결연을 맺은 경상남도 합천군 고교생 19명과 인솔교사 1명 등 총 20명이 28일 버겐 카운티 청사를 찾았습니다. 합천군 관내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학생들은 이달 중순 페어리 디킨스 대학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서머 프로그램을 마치고 버겐 카운티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온 계기는 저희가 이제 페어리 디킨스 대학교에 여름 서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학생들하고 함께 어학연수차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7월 31일 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캐슬린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을 비롯한 버겐 카운티 관계자들은 이들을 반갑게 맞고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Hope when they go back to Korea, they take good feelings about Bergen County and how much we were glad to see them, and hopefully they come in the future and perhaps we can go there. But it was a wonderful exchange program here today. 기념 촬영 후 학생들은 버겐 카운티장 오피스 등 버겐 카운티 청사 내부를 둘러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 와서 그냥 그 나라 문화를 접해 본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일단은 좀 유명한 곳에도 많이 갔고 해서 그냥 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좋았어요. 모든 일정을 마친 학생들은 31일 출국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한인 노인 유권자 연합회가 지난 29일 한인 유권자 센터의 김동찬 소장과 토니아 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을 초청해 시민 참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 노인 유권자 연합회가 29일 뉴욕 뉴저지 유권자 센터에 김동찬 소장을 초청해 시민 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동찬 소장은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정부 활동 현황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개념부터 역할까지 자세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거의가 다 노인들이 다 참여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참여율이 적은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우리들 노인들이 우선 솔선수범해가지고 모든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세한 내용도 알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좀 또 전체적으로 많이 보급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김동찬 소장은 시민 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내에서 자라나는 한인 후세들이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특별히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뉴욕주 정부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community to get more involved in the political process so that your concerns are addressed. And I am fully committed to electing somebody of Korean descent to public office.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한인 노인들이 미국 내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카운티 발전과 한인 후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뉴욕주의 노인 복지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데 따른 불편 사항에 대해 한인 노인 유권자 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성심성의껏 답변해주는 등 한인 사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이상으로 8월 2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